저번에 뭐 이항 정리하면 복습을 한번 할게. 이 이항 정리라는 거는 그 전개식에서 뭔가를 이제 좀 궁금해하는 뭐 그런 거. 전개식에서의 개수. 전개식에서 탄생되는 그런 특정 항들의 개수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고요.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건 우리 잠깐 중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습할 사람들은 뭐 수험 기간 안에 복습을 하셔야 되고 다 이제 비번대로 바꾸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라는 어떤 전개식에서 어떤 개수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한 단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A 더하기 B n승을 전개한다 그러면 뭐 기준 잡기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보통 교과서에서 B로 잡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B를 이제 N개의 바구니 중에서 B를 몇 개 뽑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수에 대한 탐구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뭐 발전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N개 중에서 만약에 안 뽑으면은 그냥 A만 다 뽑은 거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거 신기하게 이항정리만 제대로 배우면 전개를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식을 다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바구니 한 개를 뽑으면은 A가 N-1개 뽑히고 B가 한 개 뽑히고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을 하시다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을 때 그러면 이제 B를 R개 뽑은 거라서 A를 N-R개 뽑고 B를 R개 뽑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내면은 B만 다 뽑지 않았느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이항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A 더하기 B n승의 이항정리.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붙어 있는 이런 개수들을 이항개수 이런 거는 이항개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뭐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R번째의 그 항의 모습이 있는데 이 친구를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항정리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개수 성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웠죠. 요거 조금 더 매듭을 조금 더 보강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설명을 합니다. 이항개수 성질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n 컨비네이션 제로부터 이걸 다 더하죠. 이렇게 쭉 더해서 이렇게 nc n까지를 모조리 더하면 신기하게도 2의 n승. 그죠?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n 컨비네이션 0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게 부호가 와리가리해요. 이게 nc1에다가 그 짝수 번째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끝까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놀랍게도 제로였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복습을 좀 하고 오셔야지 이제 수업 들을 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nc0 플러스 nc2 플러스 nc4 이런 식으로 짝수들만 뽑아 더할 때가 있습니다. 짝수들만 뽑아 더할 때는 이제 이 친구의 반띵이 되더라. 왜 그런지는 복습을 좀 하셔서 이유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이 n-1승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식으로 이번에는 홀수들만 뽑아서 더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nc1에다가 nc3, 뭐 nc5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더라. 이 친구도 놀랍게도 이게 뭐 n-1승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당황스러운 건 교과서에 요새 요 네 가지밖에 안 가르치니까 이 네 가지 가지고 다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기본 공식이라 그러죠. 기본 공식이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다 할 수 있다. 기본 공식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쌤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번에 이제 했던 것들을 메모를 해주셨을 거니까 그거 말고 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저 몇 개 더 드립니다. 식단 개념. 오늘 배울 게 조금 더 있고요. 요거 마무리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한 4, 50분 걸릴 거예요, 이거. 그거 한 다음에 이제 확률 시작을 합니다, 오늘. 확률. 자, 요런 거 있었어요. 요 시가 우선 요 기호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안 배운 사람들은 근데 첫 번째로 요 시그마 요거 더해라 이런 뜻이라 있어. 더해라 근데 이게 조합과 그 NCR 그 조합과 그 다음에 등차 이런 합의 모습이 있어요. 등차가 뭔지는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그 1 곱하기 뭐 될까? 뭐 70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 12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먼저 찾아서 해볼게. 그 연습 문제 4-18번을 한번 가볼게요. 없을 리가 없어요. 그 정석의 연습 문제를 다 연습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연습 문제 4-18번에 뭐 세 번째 문제 있거든. 세 번째 문제. 3번 문제 보이지? 그 3번 문제의 분자를 보시면 돼요. 분자. 3번 문제 분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뭐 공식으로 가면 되는 거라서 이 분자가 있는데 분자에 뭐라고 체크해야 되는지 봐봐. 거기에 그 1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3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뒤에 거를 하나만 적을게요. 그냥 9까지 적을까요? 9 곱하기 아마 10 컨비네이션 9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10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1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등차라는 게 뭐냐면, 또 꼬맹이들을 위해서 등차는 이렇게 똑같이 같은 숫자만큼 커지는 수, 이런 수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나중에 대수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중3이나 고1 때는. 그랬을 때,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간격으로 커지는 숫자들과 이렇게 조합들을 곱했을 때, 그런 곱한 것들의 합, 이 합이라는 뜻인데요. 더하는 뜻인데, 이게 시그마라고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 기억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더할 때 어떻게 더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배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없었으면 앞에 이제 다 1 이랬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가시면 되는데, 공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공식이 안 먹히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놔.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칭성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쌤이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적분 원이나 그런 미분 같은 거 웬만하면 빼고 드립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런 풀이가 있는데, 근데 그 풀이는 거기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무튼 채점할 때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미분하는 거. 이쪽 채점하실 때 고등부 갔을 때 이쪽 서술형을 채점하실 때 미분법 쓰지 말라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봐봐,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우선은 첫 번째, 이 조합 있잖아, 조합. 이 조합의 성질이 하나 있지. 근데 모르는 거를 내가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지금. 배웠던 거 가지고만 어떻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조합의 성질은 이런 게 있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는 것은,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그 N개 중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N-R개를 뽑는 거랑 똑같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이게 뭐 7C2는 7C5랑 같다. 그런 얘기 하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등차의 성질이라고 해도 좋아. 그치? 등차의 성질. 그러니까 등차, 저렇게 숫자가 일정한 숫자만큼 커지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이런 거거든.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했을 때 원래가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숫자가 걸려 있을 때는 이렇게 더한 거 6, 이렇게 더한 거 6, 뭐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약간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대칭성이라는 게 이게 이 조합과 이 등차의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다 이런 모습. 합이 여기는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대칭 구조의 합이 일정하다. 얘는 NCR은 7C2랑 7C5가 똑같고 7C1과 7C6이 똑같고 7C0과 7C7이 똑같은 것처럼 가운데 뭔가를 하나 놓고 약간 좌우 대칭의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애들을 더하라 그러면은 이 둘의 공통적인 성질이 하나 존재하니까 그거를 써먹는 게 맞아요. 써먹는 게. 자 봐,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이거잖아. 분자.
이 친구를 그냥 S라고 놔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다 풀리죠. 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S라고 놓으시고요. 그 S를 한 번만 더 써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쓰면 돼요. 원래 이런 거 더하라 그러면은 이게 수열의 요거 등차 수열 이런 숫자 더하는 방법을 배우잖아. 이런 거 원래 더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를 쌤이 엄청 강조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쓴 다음에 이거를 더하라고 얘기를 하죠. 더해버리면은 66666 이렇게 되면서 6이 5번 더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S를 구하고 S를 구하고 싶었으면은 더했으면 ES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S라는 거는 그냥 2분의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뭔가 합 원리예요. 등차의 합을 등차 이런 숫자들을 더하는 거. 똑같은 수가 커지는 수를 더할 때는 이 아이디어가 전부입니다. 전부.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치?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S 같은 거 이걸 구할 때는 이거를 역전시켜요. 요 앞쪽에 잠깐만 봐봐. 지금 이제 얘가 10시 0이랑 같은데 저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앞에를 이렇게 하나 추가시켜. 0 곱하기 10시 0이라고 적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잖아. 그지? 어차피 저건 0인데.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거를 다시 한 번만 더 써요. S 다시 한 번 적는데 요거를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거꾸로 더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더할 때 요거 10은 그대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10은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요거 뒤에 10시 10이 있잖아요. 그 친구를 요거를 10시 0으로 바꾸는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요거 10시 9가 있는데 9는 가만히 냅두시고 저 10시 9를 10시 1로 바꾸세요. 같은 거니까 어찌됐건.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아마 8 곱하기 10시 8이 있었을 텐데 그 친구를 또 10시 2로 바꾸시고요. 그 앞에 7이 있었을 텐데 10시 7을 10시 3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아마 여기 아래 붙는 애는 아마 이 친구가 붙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1 곱하기 10시 1인데 10시 9로 바꾸시고요. 이 친구를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0 곱하기 요거 있죠. 요거 10시 0 어차피 저거 1인데 걔를 또 0 곱하기 10시 0으로 바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쪼로록 덧셈을 한번 해봐요. 더하기를 해버리면은 약간 재미난 일이 펼쳐지죠? 요게 ES가 만들어지고요. ES. 근데 이게 약간 다 동요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게 10시 0이 1개, 10개, 1개, 9개, 2개, 8개, 3개 다 똑같은 개수가 쏟아지잖아. 얘는 그래서 10으로 깔끔하게 묶어낼 수가 있어요. 묶어버리면 얘가 10시 0, 10시 1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그냥 이렇게밖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끝까지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친구는 2의 10승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 되는 결과는 ES는 자, 10 곱하기 요거 2의 10승인 거 아시죠? 2의 10승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2로 나눠주시면 S라는 애는 그냥 5 곱하기 2의 10승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 요게 분자를 구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구했고요. 분모 자리 보시면요. 분모는 그냥 기본 공식 아니겠어. 그렇지? 분모는 10시 0부터 10시 10까지를 모두 다 더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냥 2의 10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3번 문제의 정답은 이거분의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정리하시고 어찌 보면 이게 참 많은 부분에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아, 등차와 그 등차 수열, 이게 일정 간격 커지는 숫자들의 특징, 그 다음에 조합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요거 그냥 익혀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내신 대비가 얼마 남지 않은 고2 아이들은 이거를 다 기본기로 장착하고 있으셔야 돼요. 꼬맹이들은 오이씨 부르네? 재밌네? 구한 방법을 기억하시고 고2 아이들은 다 내신이다. 다 시험 문제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할 거 하시고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요쪽에 관련된 패턴.
초등학생이 이제 방학을 합니다. 이번 주에. 피곤해. 벌써 피곤해. 덥죠. 또 하냐. 오늘 과자 파티하고 내일 방학이래요. 그래서 어제부터 신나겠어요. 엄마한테 마트 언제 가냐고. 나야 뭐 여기 나와서 니네랑 같이 있으니까 힘든 걸 잘 모르지만 여자 와이프 얼마나 힘들겠니. 하루 종일 옆에서. 쳐볼게요. 괜찮겠어? 좋아요. 시설명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이게 조합에다가 뭔가 곱해져 더하는 거야. 그냥 조합만 더하면 공식인데. 근데 이제 딴 게 곱해진 것들을 어떻게 더하냐라는 부분이고, 요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더해라 이런 뜻인데, 자 조합에다가요. 조합의 기호에다가 이번에는 등비가 곱해 있어요. 근데 이게 등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을 등비라고 합니다.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수를 곱해 나가는 수를 등비, 아까 등차 이런 거죠. 1, 3, 5, 7, 9 이런 걸 등차라 그러고, 차이가 일정한 수들의 나열, 이거는 계속 비율이 1대2, 1대2, 1대2 이런 식으로 비율이 일정한 수들의 나열을 등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이런 애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가르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항 정리의 그냥 구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라서 이런 거는 아마 기초예제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를 당연히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디를 설명드리는 거냐면은 그렇죠. 기본 4-5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냥 하나 좀 대충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연습. 이거는 이게 그냥 뭐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게 좋죠. 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뭐 9C 0, 그 다음에 2 곱하기 뭐 9C 1, 그 다음에 거기다 문제도 풀어줄게. 기초예제도 3 곱하기 9C 2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모르겠다, 그지? 이게 0일 대 1이니까 얘가 이제 이게 9C 8이 돼버리면은 하나 큰 게 올라가니까 아마도 아이고 3이 아니야 미안. 이거 2의 제곱. 여기는 이제 2의 8승 붙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친구가 이제 2의 9승에다가 9C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거 등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합들은 그냥 9C 0, 9C 1, 9C 쪼르륵 다 더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이 1이었는데 2배가 되고 또 2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앞에 2배 곱해져 있는 애들이 계속 붙어 있다. 이런 거 어떻게 더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그냥 이항정리예요. 뭐 아까처럼 뭐 이상한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얘는 그냥 전개식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9C 0 이항정리라는 게 누군가를 뽑는다 안 뽑는다 그런 관점이고, 항이 2개짜리 전개식에서 어떤 내가 기준자분해를 안 뽑았을 때, 하나 뽑았을 때, 2개 뽑았을 때, 3개, 8개 뽑았을 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완전히 주순 거예요. 이거 1 더하기 2에 9승 전개식이죠. 그렇죠. 이거 전개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저걸 안 뽑아요. 9C 0 안 뽑으면은 1만 다 뽑은 거라서 1만, 사실 이게 1의 9승 이러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안 뽑았으니까 1을 9번 뽑았다. 근데 1을 안 써도 그만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를 뽑았다. 바구니 하나 선택했다. 그러면 2만 하나 선택하고 1을 8번 뽑은 건데 안 써도 그만이잖아, 1은.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여기서 2번 뽑았다. 어떤 바구니 2개 선택을 한다. 그럴 때는 아마도 2가 2번 선택이 되고 1이 7번 선택됐는데 그 1을 안 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9개 박스를 다 선택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2를 9번 선택했구나. 이런 모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의 계산식은
그냥 이거랑 동일하다. 1 더하기 2의 구승을 전개한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친구는 그냥 3의 구승, 놀랍게도 이게 다 더하면 3의 구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냥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 4-5번을 요거 설명드린 김에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본 4-5번. 그냥 구조, 그냥 여기다 구조하고 적어놓으세요. 내가 이항정리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를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정개식인데? 그 느낌 오실 거고, 그게 이게 뭐지? 이게 좀 이상한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고. 자, 보세요. 그 AN이라는 어떤 N에 대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N 커비네이션 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1승 그 다음에 N 커비네이션 1. 딱 느낌이 오죠? N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하나 선택을 했는데 네가 하나 뽑혔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도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부호가 어리가리하고 있구나. NC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에다가 NC3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거기 나와 있는 식이랑 모습이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다가 홀수일 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2분의 1의 n승 붙어서 이거 합쳐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깔끔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다가 n 컨비네이션 n이다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거 정개식인지 모르면 이항정리 지금 다시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는 뭘 정개한 거냐면요, 그 뭔가의 n승을 정개한 거죠. 그렇죠? n승을 정개한 건데 내가 보기에는 기준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기준. 개를 몇 개 뽑을까? 바구니가 n개 있는데 어디를 개를 뽑을까? 그걸 선택한다는 느낌인 거고. 그래서 아마 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모습에 이게 n승의 정개식이다. 그렇지? 만약 이거 n개 중에서 기준을 얘로 잡은 거라고요. 이 친구를 기준 생각해서 자, 안 뽑았다 얘만 n번 이거를 한 번 뽑았다 그죠? nc1 그럼 얘 한 번 뽑고 얘 n-1번인데 1은 뽑아봤자 어차피 1이니까 안 쓴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얘가 1-2분의 1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AN이라는 이 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은 얘가 2분의 1의 n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이게 아마 1번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런 애들을 더해보아라. 그쵸? 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요 시그마 나오면 중상 고열들은 그냥 알아서 알지? 그냥 불어러니 하시면 된다 너희들도. 자, 이거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 이제 고해들만 하면 되지.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요 AK니까 K승으로 바꿔주시고 요거 이제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등비 합공식으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2분의 1 놓으시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어항개수 n승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분모가 어차피 2분의 1이라서 날려버려 요게 이 문제 정답이군.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어렵죠? 근데 이 문제 포인트는 얘가 전개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그거를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유제 4-1번 하나 해보시죠. 연습할 겸 지금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첫 번째 거 그러니까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이거 그냥 전개식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저번에 살짝 얘기했던 건데 정리 좀 하시라.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된 합입니다. 이게 지금 조합과 조합의 곱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요거 좀 아이디어 드릴 테니까요. 상황을 보여드릴 테니까 상황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느껴지면은 머리를 쓰시면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공식을 이쪽은 암기하는 것으로는 대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에 예를 들어서 뭐 3승에다가 그 다음에 x 더하기 1에 뭐 7승 이런 게 있잖아요. 저건 사실 x 더하기 1에 10승이거든요. 맞죠? 이 친구는 어차피 정리를 하면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모습은 그냥 x 더하기 1이 10승인데 이렇게 딱 볼 수 있는데 저 10승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개를 쪼개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4승, 6승도 있을 거고 2승, 8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를 전개하다 보면 이 x 더하기 1의 10을 전개했을 때 전개식에서 x 3승을 찾아볼까? x 3승의 개수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x 3승의 개수는 누가 뭐라 해도 10 컨비네이션 3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학습한 게 이항 정리입니다. 맞죠? 저걸 전개했을 때 생기는 x세제곱의 개수는 10시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서 이걸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거를 둘이 곱하기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전개했을 때의 x세제곱을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이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을 전개했을 때 이 왼쪽에 탄생되는 상수항이랑 이 오른쪽을 전개했을 때 x세제곱이 붙어서 이런 애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x1차항이 나오고 x2차항이 나와서 곱해져서 또 3차항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앞에 걸 전개했을 때 2차항과 뒤에 거의 1차항이 곱해져서 3차항을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이 앞쪽에서 세제곱이 탄생을 하고 이 뒤에 전개했을 때 생기는 이 상수항을 곱해서 얘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는 네 가지의 상황이 나온다. x세제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앞에 거 전개 쫙 하시고 뒤에 거 쫙 전개했을 때 이 안쪽에서 이렇게 곱해지고 막 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 앞쪽에서 탄생되는 이 상수항이랑 이 뒤쪽에서 전개했을 때 생기는 이 세제곱, x세제곱이 만들어져서 얘랑 곱해져서 세제곱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항 정리 아이디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 따르면 여기서 탄생되는 그 개수가 뭐냐면 이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과 x 더하기 1의 7승을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곱하시면 돼요. 근데 기준은 모두 x로 잡으니까 많이들 기준 x로 잡으니까 그럼 저 앞쪽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라는 거는 3개 중에서 안 선택하면 되고 저 뒤에 거 전개해서 생기는 그 세제곱항이라는 거는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그게 세제곱의 개수다. 이 둘을 곱해버리면 앞쪽의 상수항과 뒤쪽의 세제곱항 그렇죠? 3차항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세제곱의 개수 중에 하나이다. 이해되시지, 그지?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앞쪽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1차항 그래서 3 컨비네이션 1로 보시면 되고 이 뒤에 거 전개해서 생기는 2차항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어차피 4개밖에 없으니까 이 세 번째 케이스와 네 번째 케이스를 따져보면은 자 앞쪽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이게 3 컨비네이션 2차항 개수 뒤에 거 전개했을 때 1차항 개수를 곱하면 또 세제곱항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앞쪽에서 세제곱항이 3C3 뒤에 거에서 세제곱항이 7C0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모조리 더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쪽의 핵심이에요. 저걸 다 곱한 것들을 4개를 더했을 때는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아 얘가 다 더하면은 이거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아이디어는 그냥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건데 이걸 전개했을 때 생기는 세제곱의 개수와 여기서 직접 하나하다 뚜뚜뚜뚜뚜뚜 다 더해서 이걸 다 더한 개수가 다를 리가 없으니 쟤는 13으로 한 번에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거고, 조금 관찰력을 발휘해 보시면 이런 게 좀 있죠. 보세요. 요 3이랑 7을 더한 게 전체 10으로 안 바뀌죠. 그리고 요 뒤쪽에 뽑아내는 개수의 합도 3으로 안 바뀝니다.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이것도 3, 7 더하면 10이고 1, 2 더하면 3, 2, 1 더하면 3, 3, 0 더하면 3.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잘 메모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낸 게 이거였죠.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가 뭐냐면, 특별한 케이스가 특히 이 케이스에 특별히 저번에 넣었던 것 중에 하나도 이게, 만약에 우리가 x 더하기 1의 요 10승 전개식을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3승, 7승으로 쪼갤 수도 있지만 이 친구의 모습을 x 더하기 1의 5승과 5승으로 쪼갤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생기는 3차항 계수, 여기 이거 전개해서 생기는 5차항 계수, 여기를 잘 정리하자고. 이건 너무 많이 시험에 나와서 우리가 그 x 더하기 1의 요 10제곱이랑 이거랑 같은 건데, 이 친구를 정리할 때 생기는 x5승, x5승의 개수가 이게 아마 10C5라는 건 아시죠? 10C5입니다. 근데 저 친구를 이렇게 두 개로 찢어서 여기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저거 왼쪽에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개수가 똑같이 맞춰진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비대칭 3, 7로 맞췄는데 여기는 5승, 5승으로 맞췄다가 포인트고요. 또 그 5승 찾기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 앞쪽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상수항과 뒤쪽에서 5차 개수를 곱해도 5차고요. 여기서 1차와 4차를 곱해도 5차고요. 2차와 3차를 곱해도 5차고요. 3차와 2차를 곱해도 몇 개 안 되니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4차와 1차를 곱해도 5차고요. 여기서 5차와 여기서 상수항을 곱해도 5차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서 이만큼이 쏟아집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은 여기서 상수항 5C0, 이거 정리할 때 5차항 개수가 5C5가 되죠. 곱하기 두 번째 친구는 5C1 1차항 개수, 뒤에 거 정리할 때 4차항 개수는 5C4, 또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친구는 2차항 개수 5C2, 그 다음에 저거 3차항 개수 5C3. 느낌 잡았지? 둘이 계속 같은 거라는 거. 이거 둘이 똑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얘도 5C3 3차항 개수, 2차항 개수, 4차항 개수, 1차항 개수, 5차항 개수, 상수항. 그래서 이거를 모조리 더하면 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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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아, 이거랑 당연히 같은 건데, 그치? 같은 건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 OC0와 OC5가 똑같은 거라서 이 친구는 그냥 O 컨비네이션 제로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이 친구의 모습도 OC1과 OC4는 같은 거라서 O 컨비네이션 1을 제곱하면 되고, 얘도 OC2를 제곱하시면 되고, 이 친구도 OC3을 제곱하시면 되고, 몇 개 안 들어가는데 맞네. OC4를 제곱해도 괜찮고, 이 친구도 O 컨비네이션 5를 제곱한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더한 거 OC0부터 OC5까지를 제곱해서 더해버리면 놀랍게도 10C5랑 동일하다. 요건 그래서 약간 공식적인 부분처럼 암기하셔도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조합 곱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리하시고 그다음 파스칼의 삼각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약간 생각적인 부분 같지 않니, 너희가 보기에 이게 공식 같진 않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딱 만났을 때 이게 머리가 띡 돌아가야 된다는.
아, 너 전개식 아니냐? 전개 개수네, 개수. 그렇게 읽어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쪽이 변화 무쌍한 패턴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암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쪽이 너무 난감해지니까.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 설명을 드려볼게. 되게 쉬운데 이거는 되게 그냥 막 우리가 막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게 얘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좋은 애고 저 친구를 좀 적어놓기만 해도 내가 공식 까먹어도 다 기억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a 더하기 b의 영승을 전개하면 그냥 1이죠. 뭐 a 더하기 b 0은 아니라 가정을 하시고 a 더하기 b 영승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1승을 전개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a 더하기 b밖에 안 되니까 1승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a 더하기 b의 2승을 전개하면은 얘가 이제 1a 제곱에다가 2ab에다가 1b 제곱 만들어지고 몇 개만 더 적어볼게. 이 a 더하기 b의 3승을 전개하라 그러면 얘가 a 3승에다가 공식이 외워져 있는 거니까요. 3a 제곱 b에다가 그 다음에 3a b 제곱에다가 1b 3승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한 4제곱까지만 적어볼게. a 더하기 b의 4제곱 우리가 전개를 자주 하진 않지만 이항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개수를 알 수 있어요. a 4제곱의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4c1이니까 이게 4a 3승 b가 만들어지고 4c2가 6이거든. 그래서 6 a제곱 b제곱 만들어지고 4c 3은 또 4거든. 그래서 4 a b 3승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4c 4는 1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전개했을 때 생기는 이런 개수들만 봤던 거예요. 1, 여기 1, 여기 1, 1, 2, 1, 1, 여기 3, 여기 3, 여기 1, 여기 1, 여기 4, 여기 6, 여기 4, 여기 1 이런 식으로 그런 저 핑크색 저 개수들만 따와서 그러니까 삼각형 구조로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1,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1, 2, 1, 1, 3, 3, 1, 그 다음에 1, 4, 6, 4, 1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계속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약간 좀 이제 이 친구를 좀 우리가 배운 게 좀 있으니까 저 이항계수를 한번 적어보면은 얘는 그냥 1은 1이라고 하자. 맨 끝에 건데 뭐 1이라고 하고 이게 내가 기준을 B로 잡는다고 그랬죠. 항상 뒷부분을 보통 기준으로 잡는 게 매너.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두 번째 1, 2는요. 1, 2는 자 기준이 B니까 저거 1C 0이라고 쓰면 돼요. 이거 하나 뽑아다 1C 1로 보셔도 괜찮죠? 그 다음에 저 제곱의 전개식에서 1, 2, 1의 정체는 걔가 아마 2C 0, 그 다음에 2C 1, 그 다음에 2C 2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A 더하기 B의 3승에서 1, 3, 3, 1 저 친구의 의미는 3개 중에서 안 뽑을 때 있었고 그 3개 중에서 하나 뽑을 때 있었고 3개 중에 2개 뽑을 때 있었고 3개 중에 3개 뽑을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 다 뽑고 하나 뽑고 2개 뽑고 3개 뽑고 4개 뽑고 뭐 그 다음도 이제 알겠는데 그치? 얘가 5개 중에서 B 안 뽑고 B 하나 뽑으면 A 4개 뽑은 거고 B를 2개 뽑으면 A를 3개 뽑은 거고 B를 3개 뽑으면 A를 2개 뽑은 거고 B를 4개 뽑으면 A 1개 뽑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바꿔봐서 이렇게 나가는 애가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개수들을 삼각형 구조로 그냥 적어놓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당연히 이런 거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에 삼각형 보고 있는데 여기가 약간 이게 1, 5, 10, 15, 1이거든. 계산해보면 1, 5, 10, 15,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개수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이 그림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역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위에 거 두 개 더한 게 반드시 아래쪽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봐도 더한 게 아래 5, 이렇게 더해도 아래쪽에 10, 이렇게 더해도 아래쪽에 3, 이렇게 더해도 아래쪽에 6, 더한 게 여기.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뭐 약간 요런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삼각형과 역삼각형 만들었을 때 그 위에 거 두 개 더한 게 아래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조합의 성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는 여기서 발견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자, 우선 첫 번째를 보시고 첫 번째로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역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의 성질일 때 이게 조합의 성질이죠. 이게 4C랑 4C3 더하면 5C3이랑 똑같다.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명 입장에서 그 친구를 뽑은 상태의 3명을 뽑을 때와 그 친구가 없을 때 3명을 뽑는 거랑 똑같아. 그치? 이게 그 조합의 성질이지. 그래서 역삼각형의 성질은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것과 n명 중에서 r 플러스 1명을 선택한다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n 더하기 1명 중에서 r 플러스 1명을 선택하는 성질과 동일하다. 이거 뭔지 알겠지? 이거? n 더하기 1명 중에서 r 더하기 1명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명을 놓고 봤을 때 그 친구를 포함된 상태의 r 더하기 1명을 뽑을 때랑 그 친구가 없을 때의 r 더하기 1명을 뽑을 때랑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역삼각형에서의 성질이 보인다는 거죠. 조합의 성질입니다. 조합의 성질이죠. 보인다는 겁니다. 외우지 못해도 파스칼 삼각형이 설명해 줄 것이다. 조합의 성질. 조합의 성질이 우선 첫 번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봐도 그냥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좌우 대칭이지 않느냐. 그치? 약간 파스칼 삼각형에 적혀있는 모든 숫자들이 가운데 선 하나에 대해서 약간 좌우 대칭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치? 이렇게 똑같고 똑같나. 이렇게 똑같다. 뭐 얘도 뭐 이렇게 똑같지 않을까. 좌우 대칭의 성질이 있는 이것도 조합의 성질입니다. 이것도 조합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성질이고요. 이거는 이거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n개 중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n-r개를 뽑는 거랑 동일하다. 여기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은 이제 또 보이는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또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뭐 하키스틱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이 하키스틱의 성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야. 그 이 벽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쪽도 벽이 있고 이쪽도 벽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벽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거든. 근데 하키스틱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이렇게 양마처럼 생겼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런 성질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하키스틱의 성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벽에서부터 출발해요. 벽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이쪽 벽에서 가볼까요?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요 세 개를 더하면은요. 이렇게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 더해버리면 이렇게 똑같다. 여기 하키스틱의 성질입니다. 그렇죠? 벽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쫙 왔을 때는 그 꺾인 거 거기 하나랑 동일하다. 뭐 거기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쪽도 괜찮아요. 이쪽 벽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서 좀 좁히지 않게 요렇게 세 개를 더해주면 요렇게 더해주면은 이렇게 꺾여서 여기 있는 숫자 하나랑 동일합니다. 여기 64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렇게 세 개를 더하면 벽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벽에서부터 쫙 출발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동일해진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 보세요. 자, 지금 EC0에다가 요 세 개 더한 거 한번 확인시켜줄게. EC0에다가 3C1, 3C1, 그 다음에 4C2다.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 얘가, 지금 얘네가 5C2라는 주장이잖아.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더해봐봐. 이렇게 더해주면은 136 더한 게 여기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세 개, 네 개를 더해도 여기 있다는 게 보이지, 그치? 1, 2, 3, 4 더하면 1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걸 하키스틱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OCE랑 같은 거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보세요. 요거 잘 쓰시면 돼요. 이거. 잘 쓰면 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어때? 여기서 그냥 굳이 계산을 해주면은 이 EC0은 어차피 1이거든 이게 1? 그럼 1은 얘가 3C0이랑 똑같잖아요. 그치? 같은 거죠. 저것도 1인데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주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이 성질이야. 역삼각형의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은데 3C0 더하기 3C1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역삼각형으로. 근데 요거랑 같다지. 이거 두 개 더하면 4C1인데 4C1인데 근데 또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렇게 더하는 거랑 같은 구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랑 더하는 게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계산 결과가 이제 OC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이걸 더할 건데 어차피 이 값이랑 이 값이 다 똑같잖아. 이쪽은 다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거를 이거 더하기 이거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더하면 이거 되고 또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쭉 더한 건 꺾인 곳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또 뭐냐 이거. 두 번째 저 핑크색 하키스틱은 이렇게 갑니다. 자 3C3에다가 4C3에다가 이게 5C3을 더하면은 이게 6C4라는 주장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징을 잘 봐봐. 특징을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하키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0, 1,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커지고요. 혹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둘의 차이, EC0 이 차이 나고 이 차이 나고 이 차이 나죠. 그럴 때가 이제 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거 한번 보면은요, 이 핑크색 하키스틱은요, 이게 뒤에가 숫자가 똑같아요. 3, 3, 3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3C3은 3C0과 똑같고 4C3은 4C1과 똑같고 그 다음에 5C3은 여전히 5C2랑 똑같죠. 이렇게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요. 차이가 3 나고 3 나고 3 나기 때문에 이 오렌지색 하키스틱으로 체인지가 가능하고요. 요거 3개 더하라 그러면은 이쪽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더하는 거랑 이렇게 더하는 거랑은 그 파스칼 삼각형 좌우 대칭 구조라서 똑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더한 건 지금 뭔지 알겠지? 얘랑 얘를 더한 건 이거랑 이걸 더한 거랑 같은데 이렇게 더하는 건 하키스틱의 성질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는 거 이게 6C2랑 같은데 6C2는 6C4랑도 똑같다. 이것도 좌우 대칭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같은 값을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키스틱은 이렇게 이 둘의 차이가 변화 없는 애들의 조합들의 합, 차이가 2 나는 애들의 합, 혹은 이 뒤에가 계속 같은 것들을 체크되어 있는 것들의 합,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유형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겁니다.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간단하게 정리할 거 해보시고 관련된 예제 좀 잡아드릴게요. 이거와 관련된 예제. 연습문제 4-10번의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번의 1번.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이거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 한번 가볼게. 그 1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그 1 더하기 x에다가 이게 1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계속 핫수가 올라가시면서 얘가 1 더하기 x의 이게 7승까지 간대요. 좀 무섭게 생겼죠? 이 친구를 다 전개하래요. 이걸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모조리 전개했을 때 생기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항 정리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수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됐지? 이거 얼마하시고 강의 올릴 테니까 복습을 한 번 정도만 해줘. 그렇지? 개념을 딱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딱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봐라. 이걸 전개할 때 x제곱의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 자,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 돼. 어차피 여기는 x제곱이 안 나와. 여기서 나오니까, 그치? 기준은 x로 잡읍시다. 다 기준 x로 잡아서 이항계수로 다 써버릴 거고요. 기준을 x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저 1 더하기 x의 1승에서 얘가 안 나오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x제곱의 개수는 그렇구나 2c2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두 개 다 뽑아야지 2차항이죠. 그 다음은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에 네 개 중에서 또 두 개를 뽑으면은 1 더하기 x의 4제곱 전개식에서의 2차항 개수.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진행을 하시다가 이 맨 끝에 항에서 탄생되는 x제곱의 개수는 7 컨비네이션 2가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 구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간단해. 그치? 저거 계산하면 답이라는 거지. 근데 저게 이제 뒤에 숫자가 안 변하잖아. 이제 여기에서 안 변하죠. 안 변해.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저게 지금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의 그 이항계수 그 하키스틱 성질에 대한 질문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이제 오른쪽 하키스틱이 불편하면은 이거를 그 조합의 성질을 쓰셔서 이 친구를 자 이렇게 이것도 편해하더라고. 2C 0으로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3C 1로 바꿀 수 있고요. 얘가 이제 또 4C 2로 바뀔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얘가 이제 7C 5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저 위에 거는 오른쪽의 숫자들이 똑같은 모습이고, 그러니까 왼쪽 하키스틱이고요. 그죠? 근데 저 오른쪽에 저 위에가 오른쪽 하키스틱이고 저 아랫줄이 왼쪽에서 이게 이렇게 오다가 일로 꺾이는 하키스틱입니다. 근데 애들은 이걸 선호하던데. 이거를 이게 더 편하다. 그냥 조합의 성질을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 C형이 1이라서 얘를 3C0으로 바꿔도 똑같잖아요. 둘 다 1이죠. 그래서 이제 성질을 쓰시면 돼요. 3C0과 3C1을 이 둘이 더해버리면 4C1이다. 조합의 성질. 그 다음에 또 얘랑 더해버리면 이게 5C2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겠죠? 떨어진 다음에 역삼각형 계속 더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 끝에까지 계산을 다 해주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끝에 오다가 뭔지 알겠죠? 이거 여기로 끊었을 때 계산 결과가 이거잖아요. 5C2. 또 여기서 끊었을 때 계산 결과가 뭘까요? 8C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계산을 해보시면 8C3으로 계산하셔도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우선은 첫 번째 그 파스칼의 삼각형 구성식이나 우리가 배운 이항계수의 성질을 써먹는 거.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대수에서 배우는 걸 조금 활용을 하시면 이게 보자마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인정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신에 엄청 나옵니다, 진짜. 저 등비수열 합으로 보시면 되니까 얘가 우선 첫째 항을 깔끔하게 1 더하기 x로 그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비, 그죠? 이 공비도 그냥 1 더하기 x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 1 더하기 x인데 1 더하기 x가 곱해지면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이 합을 저 S7이라 쓸까요? 저 수열의 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은 자 오랜만에 등비 합공식 한번 갑시다. 공비가 1 더하기 x였는데 자 r-1분해 가시고 그 다음에 첫째 항 1 더하기 x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공비에 항 개수 승 적어주시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모 자리는 이 1은 어차피 사라지는 거라서 분모 자리가 x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이게 자, x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전개를 조금 해주시면요 얘가 이제 여기서 얘가 1 더하기 x의 자 8승이 만들어지고요 뒤에 거는 1 더하기 x밖에는 안 만들어지는데요 맞죠? 이게 지금 계산 결국 끝낸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이만큼을 계산한 거랑 이거 한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개했을 때 지금 찾는 게 뭐냐면은 x제곱의 개수를 찾고 있는데 근데 여기 분모 자리에 x가 하나 들어있으니 그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진짜 뭐였냐면 이 분자를 전개했을 때 몇 차항을 찾으면 되냐면 이게 x 세제곱을 찾으면 되겠죠? 그치? 그래야지 x분해가 되면서 약분되면서 2차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분모 개수가 1x였기 때문에 이 분자 자리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가 결국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건데 너무 쉬워지잖아. 어차피 1 더하기 x는 x제곱 x3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앞에 거 1 더하기 x의 8승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세제곱의 개수가 답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8 컨비네이션 3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83과 85가 어차피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직접 적용해서 파스칼 구성식으로 가도 문제 없다. 근데 내가 보기엔 대수였으면 이쪽이 빨라. 이쪽이 빠르겠지. 그치? 계산 자체가.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4-6번을 한 다음에 잠깐 물 한 잔 마실 시간 드리고요. 다음 단원 5단원 확률로 갑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기본 4-6번을 한번 봅시다. 그냥 기본 같아요. 보시면은요 문제에서 이 PK라는 애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10 컨비네이션 5에다가 그 다음에 6분의 5에 10-K승에다가 그 다음에
6분의 1의 k승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 10까지라고 해요. 이게 느낌이 와야 됩니다. 지금 약간 이제 구조를 보는 거라서 이 친구를 봤을 때 k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 바구니가 10개 있는데 k개 선택을 했고 기준이 6분의 1이구나. 그럼 나머지 6분의 5가 이만큼 뽑혔네. 이렇게 딱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지 않나 싶은 거죠.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얘가 그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의 10승을 전개한 거예요. 이거의 전개시, 이거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그 6분의 1의 요 k승 뽑았을 때의 그 친구의 개수죠. 그죠? 6분의 5에 10-k승에다가 6분의 1의 k승이 있었을 텐데 아마 요 개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와야죠. 이제 이항 정리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겠다. 이 별이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pk를 정의하고 이걸 pk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서 또 하나를 물어봐요. 자, fx라는 애를 자, 시그마 k가 0부터 10까지 요 모습에다가 k 대신에 0부터 10까지를 넣으면서 더하라는 뜻입니다. 시그마의 뜻은 대수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k 0부터 10까지라고 했으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가 pk가 여기 들어있죠? 요거 그대로 넣으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0 컨비네이션 k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6분의 5에 10-k승 붙어있고 그 다음에 6분의 1의 k승까지 얘가 pk. 근데 거기다가 또 x에 2k승이 붙어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괜찮죠? 이거를 우선 계산하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분하라는데 미분이야 기본 계산 공식이라서.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했는데 우선 이게 계속 구조 얘기예요. 이게 네가 적절히 변형해서 그 뭔가를 전개한 식의 구조의 형태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고 뭐 지수법칙이나 이런 건 진짜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기에 k승이 있는데 여기에 k승이 보이면은 이런 거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계속 가져가 볼게. 봐봐. 얘는 그러면 자 시그마 더하세요. 좀 이따 더하기로 하죠. 0에서 10까지라고 적어놨고 10 컨비네이션 k가 붙어 있었고 얘는 건들지 말자. 그지? 6분의 5에 10-k승은 건들지 마시고 요거 요렇게 k승으로 합칠 수 있잖아. 그치? 합쳐버리면 얘가 6분의 1에다가 x제곱을 곱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그래서 6분의 1의 x제곱의 k승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시그마 k 대신에 0부터 10까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더해주세요. 이런 말이니까 이거 전개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친구 어떻게 되는 거나 적어볼게. 몇 개만 적어서 이것은 자 k 대신에 0이 들어가 그대로 쓰면 되니까 얘는 자 10 컨비네이션 0에다가 6분의 5만 다 뽑고 이거 안 뽑았고 자 플러스 자 구조를 느끼시라는 겁니다. 하나 뽑았다. 그러면은 6분의 5를 9개 뽑고요. 여기다 1 들어가고 1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6분의 1 x제곱을 1개 뽑았다. 하나만 더 적어볼게. 10 컨비네이션이 그러면은 6분의 5를 몇 개 뽑았냐면 8개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 x제곱을 2개 뽑았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진행하시고 쭉 가시다가 9, 10 넣어보겠습니다. 9 집어넣으면은 10개 중에 9개의 바구니를 선택합니다. 얘를 9개 뽑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얘가 6분의 5는 한 번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 x제곱을 9개 뽑게 되고 맨 마지막 친구는 자 10 컨비네이션 10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안 뽑게 됩니다. 그냥 6분의 1의 x제곱을 10번을 뽑았다. 그러니까 뭐 시그마 기호를 뭔지 모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식을 봤을 때 이거 전개식인데 라고 하면서 이 친구는 누구의 전개식이냐면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애의 10승 이거를 전개할 때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이게 이항 정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를 기준 잡은 거죠 지금. 요 기준 잡아서 안 뽑았을 때, 하나 뽑았을 때, 2개 뽑았을 때, 쭈루룩 9개 뽑았을 때, 이렇게 다 뽑았을 때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했던 fx이다. 이렇게 함수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f'를 구하라니까 뭐 미분해서 넣으라는 건데 그건 뭐 할 수 있는 사람 하시면 되고요. 이 식 구하는 게 포인트니까. 그래서 뭐 f's라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f's는 자 먼저 10이 떨어지고 기억나죠? 최근에 배운 고이애들 자 라지 x를 보시고 건미분을 먼저 갑니다. 10이 떨어져서 6분의 5에다가 6분의 1의 x제곱에 9승까지 가시고 여기까지가 건미분 파트 중상고의는 몰라도 돼요. 건미분 파트고 뒤에 속미분이 곱해진다고 되겠죠? 속미분은 이 안에 거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6분의 5는 미분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6분의 1 x제곱에서 제곱이 떨어지면 3분의 1 그래서 속미분은 3분의 1 x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이고 뭐 고1 중3은 f를 구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제 4-13번 하나만 지금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쉽네 이거 빨리 해봐.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내겠습니다. 아직 하나만 쏘리 그거 하고 하나만 더. 얘들아 이거 앞에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시간이 좀 애매하다. 확률을 해야 돼서. 자 이제 그 다음 정리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항 정리라는 게 항이 2개짜리 전개식의 느낌인데 좀 초반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정리라는 거는 이런 거를 말해요. 항이 3개 이상. 이런 애의 7승 이런 거를 전개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에 따르면 저거 전개할 수 있고 저 친구의 특정한 개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전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합은 안 됩니다. 이제 항이 3개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의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이 A 더하기 B의 7승이라는 거는 바구니가 7개 있는 거다. 진짜로. 이렇게 7개의 바구니가 있고 바구니 안에는 다 A, B, C가 하나씩이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친구를 전개하다 보면은 뭐 항이 정말 많이 나오겠지만 이 친구의 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2승에 B 3승에 그 다음에 C 2승에 이런 항이 만들어지거든. 그렇지? 이런 항. 근데 그런 항의 이 개수 이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탐구가 다음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항이 여러 개일 때 전개식에 대한 궁금증인데 만약에 내가 요 A제곱, B3승, C제곱이라는 이게 바구니 7개 있었는데 요 지수의 합은 7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저 친구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머리가 돌아갑니다 지금. 너무 쉽죠? 이거 A가 2번, B가 3번, C가 2번 뽑힌 거예요. A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AA 뽑히고 그 다음에 B가 뭐 이런 식으로 뽑히고 딱 뽑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뽑힐 수 있다. 바구니 7개의 바구니 중에서 바구니 7개 들어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하나씩 뽑아내서 곱하는 게 전개다. 이렇게 가서 7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ABC가 하나씩 다 들어있는 바구니 7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내가 이런 항이 나오려면 전개했을 때 저런 항이 나오려면 A가 2번 뽑히고 여기 B가 이렇게 3번 뽑히고 이렇게 뽑혀야 저런 항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다. A, B, A, B, B 이렇게 뽑아도 이 항이 만들어진다.
그치? 그래서 이런 애가 몇 개까지 가능하냐, 이게 몇 개인지를 세야 되거든. 몇 줄 나온다. 근데 이제 이거는 바구니 안에 2개가 아니라 3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A를 뽑을 바구니만 선택한다 그래서 얘는 여기 A를 뽑은 거고요.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요 바구니와 요 바구니가 A를 선택을 한 건데, 그러면 거기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냅두면 나머지 바구니가 B가 될지 C가 될지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이 2개짜리가 아니라 3개 이상짜리의 전개식에서는 그 이항계수들을 조합으로는 좀 힘들어요. 조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각토순으로 간다 그랬죠, 쌤이.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나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똑같은 거 A 2개, 똑같은 거 B 3개, 똑같은 거 C 2개, 이거 2개를 줄 세우는 것만큼의 이런 항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친구를 전개할 때 생기는 저 별 A제곱, B삼승, C제곱의 개수 별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별은 총 7개를 배열을 하는 중인데 7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게 2개, 3개, 2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래서 2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에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있다가 다음 정리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거 조합이 잘 안 먹힌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연습을 해보시면은 너무 쉽죠? 보기 3번만 해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기 3번에 자, 그냥 하나 해보자.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 5승. 이 고일 애들은, 예비 고일 애들은 잘 봐라, 이거. 그치? 얘들 잘 봐라. 이거 전개 빡세지거든.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걸 전개할 때 생기는 x 3승 개수 찾아보래. 이 친구 전개할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게 전개 공식 같은 거 없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바구니 안에 x제곱이라는 애랑 마이너스 x라는 애랑 1이 들어져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애가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바구니가 이렇게 5개의 바구니가 있고, 바구니 안에는 이제 x제곱이랑 마이너스 x랑 1이 다 하나씩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막 뽑아서 곱해서 항을 만들었을 때 얘가 지금 세제곱이 되고 싶어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 친구의 일반항을 한번 적어볼게. 봐봐. 이 친구의 일반항의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얘가 이제 5개를 전체를 배열을 해요. 5팩토리얼이죠. 잘 보세요. 근데 내가 몇 개를 뽑을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느낌이 오는데요. 식으로 가자고요. 이 친구를 P개 뽑고 이거를 Q개 뽑고 이거를 R개 뽑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2개, 3개, 2개 뽑았던 거죠. 그러면 얘가 그거를 배열할 거라서 똑같은 게 P개, Q개, R개 있는 상태다. 그래서 개수가 이제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은 이렇게 나옵니다. X제곱을 자 P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Q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1은 R개 뽑았습니다. 그래봤자 1의 R승은 R승이니까 뭐 안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X를 들고 있는 애가 얘랑 얘기 때문에 잘 보세요. X의 2P승 탄생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Q승 탄생했고, X의 Q승 탄생했습니다. 이런 거, 요 마이너스 1도 지수법칙을 잘 당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 다시 이렇게 합쳐주면 얘가 X의 2P 플러스 Q승의 마이너스 1의 Q, 이런 모습으로 탄생을 하네요. 어차피 얘도 상수일 거예요. 얘가 이제 X를 들고 있는 항이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세제곱. 세제곱이 궁금하니까 요 2P 플러스 Q가 3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P나 Q는 0 이상의 정수기 때문에 봐봐. 우리가 2P 플러스 Q가 3이 되게 만드는 페어가 2개밖에 안 나오지. PQ 페어가 P가 0일 때 얘가 3개 뽑아도 괜찮지. 0, 3. 근데 네가 하나를 뽑으면 하나를 뽑아도 괜찮지. 더 이상은 없지.
2가 돼버리면 음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개수가 두 가지 가능하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뜻인 겁니다. P가 0이고 Q가 3일 때는 이 R도 결정할 수 있죠. R은 이 차수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근데 어차피 총합은 5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P와 Q와 R의 합은 이게 뽑은 개수이기 때문에 총합은 반드시 5가 돼야 된다는 게 자명하죠. 합이 5니까 0, 3이면 무조건 2고 그 다음에 1, 1이었으면 무조건 3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렇게 뽑을 때 나오는 요 개수 요거 개수고 얘까지 개수죠? 요게 X항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탄생되는 개수는 5 팩토리얼을 하시는데 3개, 2개 뽑았으니까 3팩, 2팩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1의 Q승이었는데 Q값이 3이기 때문에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개수. 자, 두 번째 요렇게 뽑을 때 탄생되는 개수는 여전히 5 팩토리얼 진행하시고 1팩, 1팩 안 쓰겠습니다. 그냥 3팩토리얼만 쓰시면 되죠. PQR 요거 쓰신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Q승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인데 Q가 1인 상태니까 이렇게 처리하셔서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은 이거를 전개했을 때 전개할 때 생기는 X 상승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